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건장한 유단자 6명이나 특별 채용을 한다네요. 조두순을 경호한다는 말은 아니고 감시 감독한다는 말이겠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비밀들 인사 올리는 것도 잊었네요. 긴장했으니까요. 늘 카메라 앞에선 긴장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 파산을 않고 노후 생활 신나게 즐기며 돈을 버는 꿀팁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쯤에요. 그 이유는 이런 얘기들이 좀 흥미가 없고 훅 하고 나가시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저만의 꼼수입니다. 네. 조두순에게 감시원을 붙인 거 재범 방지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주민들이 불안 심리를 덜어내기 위해서죠. 조두순 때문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나네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법이 왜 이렇게 물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태어났던 고유정은 무기징역, 최신종도 무기징역, 사형 선고는 안 했네요. 긴 세월 동안 뉘우치며 살게 한다는데 그게 더 심신을 말려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의 말을 하신 어느 패널의 말이 공감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가을이 무슨 흉악범 계절 같기도 하네요. 라임 사태, 옵티머 사건,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대국민 사기를 해먹고 다 도망가거나 나는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정치권으로 연루시켜서 적당한 시간이 가면 우야무야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물타기겠죠. 그야말로 머리 좋은 인간들이 잘 써먹는 대국민 사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의 엄청난 돈은 누가 변제해주나? 자기들이 돈 벌려고 사기당했으니 보상해달라고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걸 보고 일부 국민들은요, 잘 됐지 뭐야. 우린 알지도 못하는 사모펀드인가 뭔가를 했으니 고소하다는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7년을 구형하고 또 김경수 지사는 2년 선고를 받아 대권갑에 큰 변수가 된다고,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안타까운 건 모두 다 자기는 안 했고 관계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니 법대로 하는 검사들만 힘들게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감시한다고 공수처법을 통과해놓고 구성도 못하는 국회의들의 터진 행태며 만만대 정신을 가져서 그런지 민생 법안 통과도 보류만 되어 서민들만 죽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민들 나자빠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비비님들, 서민들은 이렇게 말들 합니다. 세상에 안 오르는 건 우리 집 애 성적과 남편의 월급만 안 오른다고요. 내 집 아파트 10억 가던 게 15억이 간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대는 아줌마들도 신이 납니다. 오르면 뭐하나요? 옆 아파트도 뒷집 아파트도 다 올랐으니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돈을 엄청 보태야 되는데요. 아파트값만 오르면 좋은 사람들은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주택자들이요. TV에서 아파트 시세가 0.1%라도 올랐다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째지고요. 부동산 규제법이라도 나온다면 이거 미치겠네, 팔아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고민하는 게 요즘 일구하신 분들입니다. 남성 비님들, 눈을 나라바퀴로 돌려보면요, 트럼프의 노욕을 보면서 그 나이에 생트집을 잡아서 미국 국민들을 분열로 혼란으로 이끄는 돌대가리 트럼프, 참 화려한 인생이 아닌 노육과 단견, 쇼맨십만 강하고 자국민을 생각한다더니 쌈박질만 시키는,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미국민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욕심 많은 노인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 방위비를 지 맘대로 올리고 관세도 지 맘대로 다 휘젓고 코로나 방역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미국 갑의 통큰 정치를 벌였는데, 이번 선거를 보고요, 트럼프 같은 인물은 미국에서도 버림받은 인간형임을 알았습니다.
바이든을 선택한 미국인들 역시 멋진 국민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민들이 왜 바이든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 그리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경륜이 많은 바이든은 한국을 좀 더 편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즉각 달려와 전쟁을 막아주는 미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 열고 의회 승인받고 하면 군인들이 와서 싸우는데 빨라 2주? 이미 2주 되는 한국은 다 끝장나는 현대전에서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질을 갖고 있어야 깔보지 못하고 전쟁이 억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언젠가는 북에서도 지금처럼 하지 않고 상생 발전을 위해서 대화장에 나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비님들, 인생 참 웃기지요. 우리나 삶은 결코 순례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차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요, 기차를 타고 뒤끝에 탔을 때 지나온 길은 굽어진 길의 연속이었음을 온 뒤에나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네 인생길도요 똑바로 간다고 했지만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하며 산 비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 여겼는데 나 또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굽어져 있고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이 반듯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은 저물어가는 가을날, 이 나이가 되면 가끔씩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하는가 봅니다. 오늘도 굽어진 길을 가면서 반듯하게 가고 있노라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비님들, 순리에 맞추어 살아가면 조금은 늦을지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순리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원래 그렇게 설계된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비비님들, 왜 나에게만은 모든 게 안 될까? 나는 하는 대로 쪽쪽 망하고 빚만 가득 드러나고 인생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참 힘들었구나 하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노후 파산은 뻔하고 연금 없고 가진 거 없지만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비비님들은 너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잘 되어 망하고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까? 무슨 허무맹랑한 말을 하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 되는 것만 잘 되는 세상이라고요. 안 되는 게 운명이고 그 운명이 안 되는 걸 알았다면 그게 바로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인데 테스 형도 그걸 몰랐으니 평생 그것만 생각하다가 후대에 툭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비님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어쩜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짜 베이비부모 세대 700만 명이 점차적으로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시대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들은 고학력이고요, 이 사회를 이끌어온 참된 일꾼들이었죠. 다만 낀 세대, 부모 공황과 자녀 케어, 그야말로 시집살이, 며느리살이, 자식살이까지 한 세대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샌드위치 또는 햄버거 세대인 것이죠. 58년 개띠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그들을 기준으로 베이비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63세 되시는 멋쟁이 비비님들이 해당되십니다. 정년은 빨라지고 노후는 길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또 다른 방망이의 그림자를 떠안고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자, 말씀드리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것만 알면 그런대로 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팁을 딱 2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실버 시대의 경제적 개발 계획이 앞으로 뉴딜 정책이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분야 예산이 실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버 문화가 지금까지 생각되어진 틀을 정말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노인 관련, 실버 관련 자격증을 바로 오늘 등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등록을 해서 뭔가 자격증 하나 따시려는 비비님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시하냐고요? 자, 보세요. 노후생활 잘하려면 앞으로 실버 산업 쪽에 정부와 개인들은 마구 뛰어들 것은 뻔합니다. 그에 따르는 각종 노문제, 노인문제, 실버 산업 분야가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무려 199조 원이 복지 분야로 편성되었죠.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0조 원에서 거의 200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복지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서막에 불과하고요. 다음 연도 예산은 더더더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정책을 쓰는데 이건 이 정권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50%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고요. 그중 3분의 2는 실버 세대가 혼자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10년 후쯤에서 스웨덴이나 일본보다 초고령국이 될 건 뻔한 사실이고요. 아마 60%는 실버 세대가 혼자 살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비님들, 지금 빨리 자격증 서너 개를 신청하시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세요.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자격증이 좋습니다. 싸고 막 퍼주는 자격증은 안 됩니다. 국가 자격증이면 더 좋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따셔야 됩니다. 또한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많은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두 번째는요. 각 도마다 광역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노인 인력 개발원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비비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일자리 문제를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처음 저도 그런 곳에 찾아가는 심정이 좀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오래 살며 재미있게 살 수만 있다면, 더구나 용돈도 쏠쏠하게 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행동도 안 하시고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괜히 은퇴 우울증이나 대인관계 기피증이냐면서 안방과 거실만 지키는, 요즘 말로 거안실업 대표가 되시겠습니까? 노후 우울증은요,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예전엔 왕년엔 내가 잘 나갔었는데, 그런 말에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다시 20대 취준생의 마음자세로 단단한 각오를 세우시고 그쪽을 자주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답이 나오고 즐거운 노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있는데요. 인생 이모작 센터가 각 도마다 있는데 거기 가보면 더 전문적이지요. 혹여 길거리에서 노란 조끼 입으시고 쓰레기를 줍는 일용 근로자 노인분들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고급 인력을 소지하고 계시고 경륜과 경력을 계속하여 나가시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너무 좋은 꿀팁 잘 하셨죠? 여기서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시고 제 방송에 계속 오시면 더 많은 정보, 시니어들을 노후 생활을 위한 정보를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서둘러 끝내고요. 이젠 총론보다는 강론으로 파고들어서 비비님들께 유용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